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전강 후약을 보였고요. 지금 미증시에서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국내 증시 어제장에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장중 한때 저점을 터치한 이후에는 낙폭을 축소해 가면서 장중 고점을 형성했고요. 886.0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초전도체에서 2차 전지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상방을 노리고 있는 코스닥. 자, 오늘은 우리 증시가 어떻게 예상 체결가 형성할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파랗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0.54% 내려가면서 2,506.1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7%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879.8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대 낙폭 보여주면서 66,0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강할 것으로 예고가 되네요. 1.11%, 그리고 SK하이닉스 1.57%,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55%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64% 내려가고요. 삼성 SDI는 보합권, 그리고 LG화학 1.72%, 현대차 1.3%, 네이버 1.38%,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은 시총 상위주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지켜보시죠.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주 굉장히 기분 좋게 빨간불 그려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양지수 지금 양 종목들이 받쳐주려고 하네요. 0.63% 그리고 에코프로 0.27% 이 큰 폭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이슈 저희 지금 증시구에서 더욱 집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0%대 강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가 2.64% 그리고 포스코 DX 1.76% 내려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엔터 1.93%, 2% 가까이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가 0.17%, 펄어비스, SM이 각각 1%대 낙폭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역시 5%대 급등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 전에 빠르게 두 종목 살펴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피비센터 이화진 과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파러스아이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된 회사입니다. AI 이제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이고요. 최근에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이제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그 PHI 101이랑 PHI 501 두 신약 파이프라인이 미국 FDA 이제 에 대해서 FDA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FDA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큰 흐름이 왔었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가 뭐 신테카 바이오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파러스 아이 바이오가 이제 두 개 회사가 이제 AI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을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이 회사가 뭐 실적이나 뭐 기술 이전을 뭐 낸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AI 신약 플랫폼들이
최근에 빅테크, 빅파마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바이오 기업들,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회사들이 대다수가 아직까지는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AR 신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로 뭐 3년이나 4년치에 대한 그 기간을 크게 뭐 줄이게 되고 실제적으로 AR 신약 관련된 개발 사례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희귀 의약품 시장 규모 자체가 일반적인 뭐 제네릭 의약품이나 처방 의약품보다도 거의 2배 가량 이제 성장성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뭐 사노피나 로슈나 뭐 노바티스, 화이자 같은 회사들이 계속 이런 AR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 끊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로슈나 사노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 엑스사이언티아나 아니면 슈로딩거나 이런 리커전과 같은 회사들과 실제로 기술 이전을 5조짜리, 6조짜리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좀 미래성이라면 방향성들이 이게 AR 신약 개발이 물밀듯이 어느 정도 그런 기술 이전이나 신약 개발이 나온다가 하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꾸준히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학여행이 기술 이전을 지금 전인상 단계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로열티까지 가져가게 되고 추후에 글로벌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유학여행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 배분을 같이 하는 공동계약 체결을 작년 4월에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해외에 있는 AR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시총이 대략 한 1조 8천억 됩니다. 지금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2천억 정도에 대한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 1상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고 내년에 인상 2상 진입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미국에 있는 AR 신약 개발 회사들과 어깨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1조, 2조짜리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약간 생소하네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T-로보티스입니다. T-로보티스는 ARM이라고 하죠.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ARM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고 있고, 뭐 로봇 산업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T라유텍이나 T-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셀 업체들이 북미 쪽, 뭐 애리조나나 이제 여러 군데 공장들이 완료 시점이 2024년, 2025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이런 관련된 장비들이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기억에는 어제도 에코프로와 SK온과 포드가 캐나다 양극재 공장을 1.2조짜리 합작 공장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점차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이제 수주가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는 빠른 수율 개선을 위해서 계속 하는 부분이 지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트라이텍도 마찬가지고 T-로보티스도 막 그렇게 수율 장도가 가파르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에는 대다수의 공장들이 2025년에 뭐 SK온이나 엔솔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삼성 SDI나 이 세 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장비 발주들이 하나둘씩 수주 장부가 계속 쌓일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아직까지 T-로보티스는 SK온 향이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SK온 향에서 계속 이런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공장능이 본격적으로 증설되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AJ-엔솔, 삼성 SDI 쪽으로도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T라이텍이 시총이 훨씬 작기는 하지만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대장주로서는 T-로보티스가 가장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RM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건 충분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로봇이나 2차 전지에 대한 결국에는 이런 관련된 섹터가 좀 묶여 있는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 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살짝 이름이 생소한데요. AI 기반 희귀 난치성 질환 업체고요. 또 T 로보틱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지금 환율은 소폭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40원대고요. 유가는 80달러 하회하고 있습니다. 79.9달러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가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양지수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희 지금 바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보다 더욱 내려간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7%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2,500선이 결국은 붕괴되면서 시작을 하네요. 2,492.99포인트고요. 자, 코스닥은 1.09% 밀려가면서 876.42포인트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다 지켜보고요.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1%대 낙폭 보여주면서 66,000선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7반선에서는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조금 힘을 내줘야지 지수도 받쳐줄 텐데요. LG 에너지솔루션 1.67% 빠져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낙폭이 더 큽니다. 2%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78%. 어제장에서 2차 전지 강했는데 오늘 그래도 소폭 밀림세 연출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0.18% 약보합권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27% 내려갑니다. 지금 시총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1.48%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1.38%. 사실상 어제 나온 기사가 지금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또 선제적으로 기술력 보여주고 있다라는 좋은 기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군들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0.76% 내려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2%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형제주들 움직임도 둔합니다. 1.26% 그리고 1.89%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나홀로 빨간색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안이 나왔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치고 그 이후에 추후에 제약이 합친다라는 게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7%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LNF 4.41% 그리고 포스코 DX는 2%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2%대로 아까보다 더 낙폭 큽니다. HLB 0.83%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4.64%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펄어비스 1.96% 밀려나고 또 SM 역시 3%대 약세를 연출하면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나홀로 웃고 있는 부분들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만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는 9시 3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보니까 코스피에서 114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342억 팔고 있고 어제 장 초반에 좀 파는 것 같더니 외국인들이 장 후반 가면서 많이 샀었죠. 오늘 다시 토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선물 마이너스 222계약 이렇게 있는 가운데 기관도 코스피에서 26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177억 순매도 이렇게 계속 팔고 있네요. 오늘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의약품, 의류 종류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 효과죠. 그래서 이쪽에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운수창고 오늘 HMM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주가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순매수로 봤을 때는 미약하나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77억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합 정도에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45억
미약 하나만 사고 있습니다. 0.18%.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는 이 진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 공매도를 친 거에 대해서 좀 환매하는 주가가 많이 지수가 내려가니까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호텔신라 12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1.7%. 근데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호텔신라가 이쪽 뭐 1.7% 올라갑니다만 저 밑으로 가서도 뭐 전체적으로 그 중국 단체 관광 그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다시 조금 그 기술적이나마 지금 반등을 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좀 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좀 올라가고 있고 GKL 같이 좀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면 서남 뭐 프로그램으로 14억 정도, 15억에 가깝네요. 이렇게 하지만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18.8%.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되는 주가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안 좋죠? 그래서 같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를 좀 볼까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셀트리온이 뭐 전체적으로 합병 관련 뉴스에 5.9%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6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장 초반에 하고 있습니다. 금양도 55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장중에 반등을 했었죠. 오늘도 장 초반에 1.2%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오늘 우리 지수의 향방을 좀 가늠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에는 33억 정도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요. 코스닥 쪽은 좀 파는 강도가 강하네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113억 정도 몰리면서 에코프로 어제 장중에 아주 강하게 올라왔었죠. 근데 오늘은 강보합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뉴스에 따라가 7.9%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공매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시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분위기로 39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추후에 합병을 할 거라고 소식이 전해졌죠. 2.4% 이렇게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화정 과장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금 내일 이제 좀 쉬는 날인데 참 지수가 별로 안 좋아요. 미국도 이렇게 3일 연속 빠졌고 우리도 지금 어제 장중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장초반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오늘 아침에 뭐 헝다 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나온 세트도 굉장히 좀 많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또 하나의 좀 변수가 생긴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반도체 최근에 중국 관련 제한 이슈로 뭐 반도체 관련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주도 섹터로 근무할 수 있었던 이제 IT 전반적인 섹터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흐름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런 뭐 개별적인 모멘텀을 제외하고는 좀 중국 관련 소비재 업체들만 어느 정도 그나마 믿을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된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실제 이동 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서서히 나왔는데 확실히 지금 데이터는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트랩 사이트에서도 지금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수와 한국으로 가는 여행객 수는 차이 갭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인구들이 워낙 이제 적었다는 상황에서 지금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던 흐름이라면은 3분기 기대부터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화장품도 가고 카지노, 아까 말씀드린 뭐 호텔신라 연세와 같은 흐름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꼭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최근에 화장품도 많이 빠졌고 뭐 카지노도 그랬으니까 차라리 주도주로서 어느 정도 실적이 충분히 4분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소비재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도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말이죠. HM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뭐 112억 정도 지금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6.5%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저도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HMM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분 매각 관련된 스케줄이 지금 나와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뭐 4-5개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세계 5대 그 해운사도 지금 그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게 올해 상반기 때부터 이제 계속 꾸준하게 매각 이슈는 이제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하나그룹도 포함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BDI 지수도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업황 자체도 서서히 이제 회복을 하는 좀 단계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HM의 가치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주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조건 HM이 인수전이 뭐 많아진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업황이 과연 지금 회복되는 흐름인가 실제로 인수를 했을 때 이 회사가 HM을 통해 가지고 얻을 가치가 충분한가 그만큼 이 연구체를 어느 정도 다 진입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M도 지금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크게 부진을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특히 뭐 중국은 아직도 부진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하반기는 상반기 때문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뭐 어느 정도 회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HM도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최근에 좀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마무리 국면으로 좀 접어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도 뭐 불씨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B-가 대략 한 14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퀀텀 헬스 연구소에서 결국에는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 마무리 국면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제 오늘 건락하고 있는 거는 실제 네이처지 연구 그 학술지에서 나왔던 그 댄 가스트란가 그 지난 8월 4일에도 이제 좀 부정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가 이번에도 또 한 번 냈었습니다. 저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시장이 동요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서 좀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서 뭐 네이처지에서 말씀하셨던 거, 뭐 미국 그 대학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그 왜 실패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이번 최근 수정 논문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보강을 했다라고 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샘플링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당신네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반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샘플링 갖고 왔고 이 레시피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나와주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마무리 국면이다. 그때가 세런 뉴스고 물론 추후에 상승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향후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뭐 나중에 상장을 하든 뭐 아니면 뭐 투자를 받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는 나중에 추후 문제고 이런 단기적인 이제 텔마로스의 역할은 아마 그 9월 초 아니면 8월 말 그 기자회견이 정확하게 열리는 그 시점이 마무리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관련주를 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장중에는 장 초반에 조금 약한 것 같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은 장 초반에 이제 플러스 0.6%, 플러스 2%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는 145억 이렇게 팔고 있고 에코프로 BM 88억 프로그램에서 이제 계속 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이게 많아진 이 변동성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거는 수급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요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타이트하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쪽도 지금 재고가 계속 이제 물밑 좀 계속 많이 생기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실제로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이런 OEM 업체들이 테슬라가 지난달과 굉장히 지금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시켜 버리니까 당연히 배터리도 그렇고 뭐 양극재도 그렇고 당연히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테슬라는 경쟁사를 계속 죽이기 위한 작전을 계속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배터리 셀업체, 양극재 업체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제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도 한국에 있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만큼 굉장히 오버밸류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것도 수주 산업이고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 우리가 상반기 때 예측을 했던 시장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 관련 2차전지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대비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섣부르게 좀 매수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 국채도 올라가고 있고요. 증시 압박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 이슈도 있는데 지금 그나마 한미일 정상회담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와 관련해서 2차전지 향방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개장 특징주 살펴보길 전에 오늘 오전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진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8월 21일 월요일에는 우리 역시도 한미 훈련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 한번 살펴봐도 될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방산주 충분히 좋은 섹터이고 좋은 기업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굳이 방산주를 봐야 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보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도세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좋지 못한 이 매크로 현상 때문에 지수도 많이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주도 업종들의 대장주까지도 조정의 폭이 지금 깊은 상황인데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는 먼저 담는 게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역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천천히 담아 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다음 주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군사훈련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시세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그 기업을 신규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답답한 기간 조정에 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뉴스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우리 주도주의 조정을 공포감에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감을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희망찬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방산주 이슈가 있긴 하지만 매크로 상황에서는 굳이라는 의견,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코스피 탑5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10년 만에 영구채 상환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자사주 전량 매도의 지금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LS 전선 아시아. 3위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4위는 현대차, 5위는 아모레 퍼시픽이 차지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급락세 지금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최대 주주는 손을 내려놨다라는 기사 나왔습니다. 서남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지금 4위 안착했고요. 2위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4위 알테오젠 5위는 신테카 바이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코스피 개장 특징주 포스코홀딩스 0.72%, 현대차는 0.32%,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3%대 급등, 그리고 LS 전선아시아가 16%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현대차는 장 초반에 현지 수급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은 더 수급의 회복이 나타나야 이들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좀 제외해 본다면 아모레퍼시픽과 지금 LS전선아시아가 남아있는데 LS전선아시아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겠죠. 물론 뉴스라든지 SNS에 또다시 좋은 글들이 기재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반응이 가장 빠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쪽은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체크드리고 싶은 기업 아모레퍼시픽이라기보다는 화장품 혹은 영역을 넓게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기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에 다른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일본에서 이제 매출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을 때 오히려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중국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인데 일단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이 뉴스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제 그 뉴스 이후에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제는 투자해도 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6년 전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썼던 그 소비력을 이번에도 들어와서 과연 쓸 것인가? 특히 화장품 쪽 제품들을. 저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외국의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가지 않고서도 이제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선호가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사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저하게 그때와 지금의 이 갭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된다라는 투심이 몰리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는 있겠습니다만 이 상승세가 조금은 선별적으로 혹은 기업별로 시간차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이 글로벌 텍스프리아와 같은 그러니까 환급 수수료 관련 기업들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하나에 국한된 소비가 아니고 화장품 외에 제품을 사더라도 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의 환급 수수료 이 정책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불안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품주들은 지금은 사실 인디밴드 브랜드가 훨씬 더 상승 탄력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지만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화장품 대형주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을 때 저는 천천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특징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장 초반의 수급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기회가 오늘 장에서는 조금 희미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더 해봤고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중국 관광객들 몰려온다라고 하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지금 기업별로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차라리 지금 환급 수수료에 대한 지금 그런 수혜들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오히려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마저 지켜보시죠. 알테오젠 0.2%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가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 빠져나가고 있고 세상에 지금 파워로직스 서남은 21%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초전도체는 제 영역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는 빠르게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레인보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의 조정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 결국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얼마만큼의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수급의 공백이 있었을 때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이들 중에서 신테카 바이오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핫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AI가 제약 플랫폼과 이제 결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만약 10년이라고 한다면 이 AI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을 할 시에는 5년으로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같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과 AI 플랫폼으로 발굴하는 것의 차이가 약 10,000배 이상 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후보 물질군을 테스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정확한 그리고 더 빠르게 이 신약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AI 플러스 의료가 일단은 상반기에 가장 핫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핫합니다. 루닛, 뷰노, JLK 최근에 나오는 실적이라든지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는 올해 하반기 내년의 성장성을 보면 굉장히 지금 높아요. 일단 AI 플러스 의료, 특히 진단 쪽이 먼저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AI 플러스 제약, 이쪽도 저는 충분히 그들 못지않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제약바이오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눈에 찍히는 실적이 좋은 기업 혹은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업황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실 것 같은데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신테카 바이오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봤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제약바이오가 오늘장에서 상승 탄력을 얼마나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신테카 바이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기술력과 실적 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테카 바이오, AI와 의료가 함께 가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장에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계속해서 담아봐야 할지 아니면 정말 아쉽지만 이 종목 이제는 편출해야 할지 옥석 가리기 해보는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라는 물음표가 붙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오스테오닉이라고 또 물음표가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법한 그리고 생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료 쪽에 관련한 메탈. 그리고 정형외과적인 이 임플란트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이 스포츠 메디슨이라고 해가지고 연골이라든지 관절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 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임플란트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같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 매출에서 이 정형외과적인 임플란트 매출 비중이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은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 결국에는 이 스포츠 메디신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이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관절이라든지 연골 치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잘 팔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58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리고 호주라든지 인도 이런 또 나라에 새롭게 올해부터 매출이 좀 잡히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오스테오닉 조금 생소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의 가격도 오늘의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의료 관광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이 의료 관광에 따른 수혜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기에 저는 오스테오닉 현재 구간의 현재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까지 추세를 좀 이어져 왔던 구간이 모두 이탈이 되는 그러한 가격대라서 꼭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이 박스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000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제시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8,000원,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터져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0,000원까지의 최종 목표가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의료, 정형외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실적 성장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지금 오늘의 가격도 위치도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라든지 또 의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고 가시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스테오닉 현재가가 6,300원입니다. 2%대 올라가면서 6,300원인데 손절가는 5,000원 이하로 내려가시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8,000원, 2차적으로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V원텍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V원텍인데 지금 사실 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이 따라가 봐라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도 따라가도 괜찮을지 오늘 시장에서 아니면 조금 관망해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해당 종목 V원텍은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의 사업군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유리할 때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어느 섹터에 지금 관심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업군을 하고 있는 기업이 때론 좋을 때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V원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로서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 매출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로봇 산업이 지금 추가가 되다 보니까 로봇주들의 흐름에 또 편승을 해서 한 번 더 시장에 관심을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굉장히 좋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T-로보틱스가 또다시 한번 이 신고가 영역에서 큰 시세를 내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저는 V원텍과 같은 이 로봇주들 여전히 하반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로봇하면 지금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로봇이 바로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GV, AMR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AGV는 사람들이 그 로봇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라인을 깔아놓던지 아니면 센서를 밑에다가 심어놓던지 해서 그 위로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것을 AGV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AMR은 돌아다니는 로봇의 센서를 365도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음식점에 가면 볼 수 있는 서빙 로봇이 이제 AMR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AG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치할 때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해요. 하지만 동선이라든지 공장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다 수정을 해야 되다 보니 단점이 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공장에서는 AGV보다는 AMR 조금 더 이제 선호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AMR 매출 비중이 큰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V원텍도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AMR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구간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충분히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V원텍 들어봤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 어디서 얻어 걸릴지 모르니까요. 네, 2차 전지 장비 사업하고 있고요. 로봇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 모멘텀 기대해봐도 될 종목이고 산업 로봇 성장성에 한번 이 종목 담아보시면 어떨까. 지금 0.83%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11,890선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하대 내려가시면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따라가 말하는 종료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추가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향방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 종목군들 지금 대해야 할지 혹은 신규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한번 궁금한데요. 보유자분들도 신규자분들도 그냥 손을 놓고 지켜보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괜히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사보자. 혹은 한번 지금이라도 사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볼까?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 합병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합병 그것들이 모두 완료가 된 그 다음에 저는 셀트리온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고민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조건으로 보면 사실 셀트리온 구주, 기존의 주주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은 아니라서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축소한다?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이미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물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비중을 빠르게 축소를 하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전략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 오늘의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형제주, 그룹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코스피는 그대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코스닥은 그래도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시장 개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코스닥 어제처럼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시장은 변동성 강하게 내려갈까요? 어렵네요. 네. 네. 네,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일단 현재 수급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어제보단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좋다라고 느끼냐면 선물의 매도 금액이 일단은 어제 초반보다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 물론 어제도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에 이 제한이 좀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저는 이 정도의 수급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들어올리진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공간들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섹터의 그 대표적으로 예로는 중국 관련한 또 기업들이 오늘 그래도 지수 대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요. 일단 지수보다는 여러분들 신규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수급이 몰리는 섹터에 이제 가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주도주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추가 매수는 일단 아닙니다. 다음 주에 외국인의 선물 혹은 현물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그때 비중을 확대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에도 굉장히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2,500선 아래서 개장했는데 지금은 2,504.79포인트로 소폭 회복했습니다.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코스닥 역시 0.81% 밀려나면서 878.95포인트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전에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꼽아봤었죠. 파워로스 아이바이오, 굉장히 희귀한 그런 이름인데 AI 기반 희귀 난치성 질환 혁신 신약 개발 업체라고 합니다. 이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T-로보틱스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두 가지 종목 오스테오닉과 V원텍 한번 꼽아봤는데요. 두 가지 종목 모두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지금 새벽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해서 월요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